예, 반갑습니다. 더북 오브 쉐이더 게팅 스타트입니다. 음, 처음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먼저 쉐이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What is Fragment Shader? 말씀드린 것처럼 쉐이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그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우리가 전 챕터에서도 본 그림인데요. 그 쉐이더라는 걸 갖다가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술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다. 왜 그럴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쉐이더가 뭐길래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좀 사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이 그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한 사람이 이 노트에다가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뭐 책을 옮겨 쓰는 필사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인쇄기를 이용해서 한 페이지를 갖다가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 인쇄술의 어떤 혁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컴퓨터 가지고 뭔가를 그리는 그런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이 그림 그리는 작업의 어떤 절차, 순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이제 뭐 하나의 서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각형을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의 뭐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그리고 자, 이게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해서 하나로 만들기 원하는 그때까지 이러한 이 각각 도형들이 그리는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자, 이러한 프로세스 작업들이 마치 우리가 글자 한자 한자를 갖다가 쓴다든지 손으로 책 한 권을 필사하는 거와 아주 유사한 과정이 될 겁니다. 왜 이러냐면 결국 컴퓨터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뭔가 그 도형을 그리는 이 명령어들의 모음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하나의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그런 거죠. 자, 물론 쉐이더도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번에 일어나요. 뭘 단위로? every single pixel. 스크린상에 우리가 여러 개의 픽셀이 있잖아요. 수많은 픽셀. 각각 픽셀마다 연산들이 있고요. 이 연산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번에 이 연산들이 일어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소스 코드가 좀 뭐냐면 스크린상에 있는 각각 픽셀의 위치마다 다르게 행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프레스 기기처럼 어떻게 일어나냐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하나의 위치를 받고요. 이 위치라는 건 픽셀 위치죠. 그리고 그 픽셀 위치에 해당되는 컬러를 리턴 값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받고 이 위치에서 연산된 그 결과를 컬러 값으로 반환하는 이러한 함수들이 각 픽셀마다 동작하게 된다는 거고 이 컴파일 됐을 때 이게 정말로 괴상할 정도로 빠르게 수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쉐이더를 설명한 이야기죠. 픽셀마다 픽셀 쉐이더의 경우에 연산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쉐이더가 빠른가?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병렬 처리라는 어떤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CPU를 생각해 봅시다. 이 CPU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커다란 산업용 파이프라고 상상해 봅시다. 각각의 일들은 이 파이프를 통과해서 진행하게 되죠. 마치 공장 자동화 라인처럼 말이죠. 이 파이프 하나의 일이 들어간단 말은 CPU에 하나의 태스크가 들어가서
어떤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가 결과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태스크가 다른 것들보다 만약 큰 녀석이라면 아마 작은 녀석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은 컴퓨터에서는 이 더 많은 프로세싱 파워가 요구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컴퓨터 아키텍처 때문에 이 잡이란 것들은 하나의 시리즈로 이제 작동하게 되는데, 말한 것처럼 각각의 잡은 한 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좀 힘드니까 현대 최근에는 컴퓨터들은 4개의 보통 프로세스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러한 파이프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죠. 이러한 각각의 파이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보통 스레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스레드라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우는 학생들은 좀 쉽게 이해할 건데, 안 배운 학생들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일이 처리되는 하나의 개별 파이프들을 스레드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적인 잡들보다 게임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래픽이 사용되는 그래픽 어플리케이션들은 훨씬 더 많은 프로세싱 파워가 요구되겠죠. 이런 그래픽 콘텐츠, 우리가 다룬 그래픽 콘텐츠가 어마무시한 픽셀 바이 픽셀 연산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각각 싱글 픽셀은 연산되고, 특히 이런 싱글 픽셀 연산뿐만 아니라 3D 게임에서는 기아, 지오메트리나 카메라의 퍼스펙티브들도 순차적으로 계속 변하니까요. 이것들도 또한 그 연산이 되어야 될 요소들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보다 게임이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들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은 연산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메타포, 파이프나 태스크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스크린상에 각각의 픽셀을 연산한다는 거는 이거 각각 하나가 뭐냐, 작은 태스크다. 아주 단순하지만 작은 태스크다 볼 수 있죠. CPU한테 이런 각각 픽셀 연산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렇게 이 태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800 x 600 스크린이라면 48만 개죠. 48만 개의 픽셀이 프레임당 연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초당 30프레임이라고 하자면 1440만 개의 연산이 1초 1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니터 800 x 600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 2880에 1800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초당 60프레임 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 1100개 정도의 연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예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이 작은 좁사 같은 게 하나의 픽셀 연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 하나하나는 별게 아닌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밑에 그림?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 큰 파이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작은 파이프로 나누는 거예요. 수많은 파이프 만들어 놓고, 이 파이프에다가 어떻게 이 각각의 테스트들을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파이프가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은 이렇게 하나의 큰 파이프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하지만 일 자체가
그렇게 큰 연산을 요구하지 않는 작은 단위의 연산이라면 이렇게 동시에 수행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 적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병렬 처리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 아주 크고 파워풀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대신에, 자, 어떻게 하자? 아주 많은 타이니 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갖다가 어떻게 동시에 병렬적으로 돌리자. 자, 이게 뭡니까?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네, GPU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겠죠. 좀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바로 GPU. 이렇게 일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GPU에서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이거 갖다가 하나의 핑퐁볼이라고 하는 각각의 픽셀 갖다가 우리가 한다면, 아까 LG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440만 개의 핑퐁볼이 초당 만약에 처리되어야 된다. 그럼 800바 600개의 만약에 이런 파이프가 있다면, 자, 한 번에 48만 개 픽셀을 처리할 수 있고, 30분의 웨이브로 충분히 이거 부드럽게 이걸 다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동일하게 아주 높은 레졸루션에도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병렬 처리를 갖다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어떤 스트림들을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파이프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빠른 연산, 더 무거운 연산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 걸 의미하게 되겠죠. 자, GPU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슈퍼 파워 능력은 뭐가 있냐면, 자, 어떤 그 많이 쓰이는 이제 수학 연산들을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 훨씬 빠르게 엑셀러레이트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학 함수가 GPU에 심어져 있다, 온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수학 오퍼레이션들이 마이크로칩 상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풀린다. 소프트웨어에서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또 GPU의 하나의 큰 장점이자 특징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략하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GPU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GLSL이 뭐냐? 이거 지난 챕터에서 설명했었는데요. GLSL이 뜻하는 바는 오픈GL 쉐이딩 랭귀지라고 말합니다. 그 오픈GL 자체가 산업 표준화된 그 3D 그래픽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리고 오픈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기관에 의해서 공동으로 우리 이런 API 쓰자라고 약속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쉐이더 프로그램인 그 GLSL도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형태의 하드웨어나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거에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는 특정 기계나 OS에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다이렉트 3D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가니까요. 오픈GL은 그게 아니라 리눅스나 다양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표준화돼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픈GL이 어떻게 동작하게 됐느냐? 콜로너스 그룹이라는 데서 일단 이제 관장을 하는데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아래에 어떤 링크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내용들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잖아요, 쉐이더. 근데 여러분들 쉐이더 많이 들어보진 않았죠.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보면 Why are shaders famously painfully 되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유명한 게 쉐이더한 말이에요. 엉클 벤이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큰 힘에는,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패러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키텍처 자체가 아주 파워풀할 만큼 많은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들이 GPU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존재합니다. 좀 프로그램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API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랑 밀접하기 때문에 GPU에 대한 이해, 자,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 퍼포먼스가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도 우리가 좀 생소한 이런 파트들에 대한 공부들도 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쉐이더 프로그램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파이프에 병렬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는 스레드라고 했죠. 자, 뭘 해야 되냐면 각각 다른 스레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말은 타스크와 타스크 산에서 의존관계나 상호관계가 존재하면 안 돼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떤 스레드에서 작업이 먼저 끝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다른 스레드는. 그래서 서로 의존적인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는 거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thread는 blind to what the rest of the thread are doing.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thread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제약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물이 새로운 녀석에 입력을 되기 되게 힘들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스레드의 결과물을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input 데이터를 modify 하거나 한 스레드의 결과물을 다른 스레드에 입력으로 넣거나 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연계시키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GPU라는 녀석이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바쁘게 돌립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의 일을 끝나면 바로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드, 각각 개별 스레드는 뭐냐면 내가 이전 순간에 뭐 했는지 몰라요. 그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메모리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GPU 배우면 약간의 조그만 메모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이전 작업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메모리레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하나의 스레드는 뭐냐면 우리가 픽셀 스레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위치값을 입력받아서 그 위치값 각각에 대해서 픽셀 바이 픽셀로 그냥 연산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동작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뭐 아주 복잡한 여러가지 사정들이 좀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가 이때 어떤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래서 블라인드 해야 된다, 메모리 리스 하다라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쉐이더가 그 초보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 그런 요소이다. 쉐이더를 그런 요소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쉐이더에 대한 입문책도 사실 좀 있는데 그 다음 고급책을 접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뒤에 다루겠지만 쉐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학이 좀 어려워져요. 그게 일단 접근에 상당히 큰 난점이기도 한데 쉐이더로 여러가지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아키텍처 이해부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게 또 여러분들 쉐이더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책에서 뭐합니까? 돈오리 해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라. 이 다음 챕터부터는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조금 어드밴스드한 것까지 하나하나 배워갈 거다. 자, 그리고 또 이것들은 인터랙티브한 이그젬플로 제공될 거니까 주저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일단 쉐이더에 대한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